지금 치운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하다가 조금 마무리 조금 더 이렇게 보면 재성하고 관성하고 인성하고 식신이 있죠. 식신이 있으면 여기는 이제 관성이, 그렇죠? 관성이 보호한다는 뜻이죠, 이거는. 관이 호재. 그리고 관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정관이죠, 정관. 정관인 경우. 물론 이 부분도 조금 이 크리크 조정을 좀 해야 돼요. 고서나 고전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나오는 이론들이 보면 과연 이게 현대에도 그대로 다 적합하게 맞고 적용이 되는 거냐. 이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과연 이 명리라는 학문이 또 이 책을 쓴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며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썼으며 이런 거를 이렇게 놓고 보면 또 그 시대 상황이 어땠는지 이렇게 보면 요즘하고는 많이 다르죠. 달라요. 그러니까 명리의 기본 의미나 가치 이런 것들은 시대가 아무리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차이가 없겠지만 이거를 활용하는 활용도 측면, 적용하는 적용 측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정관입니다. 정관. 정관을 특히 이제 자평리전의 관법 중에 물론 그게 일견 어느 하나의 기틀을 세우는 것은 도움이 많이 되지만 이 정관 중심으로 정관을 굉장히 가치를 극대화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이런 뉘앙스 이런 것들이 이제 곳곳에 있어요. 있는데 그게 이제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 시대에는 그게 맞았죠. 보통 그리고 글로 남긴 고서 중에서 비교적 출처나 저자가 불명확한 이런 책들도 있는데 자평리전은 명확하게 뚜렷해요. 저자나 시대나 이런 것들이 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벼슬했던 식자층에서 또 그 당시에 정치 이데올로기 시대 상황 속에서 반영된 이러한 고서나 고전을 쓴 사람들은 신은 아니잖아요. 다 인간이 쓴 거고 그 시대의 상황을 가치를 반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시대는 정관이 맞았다, 맞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정관의 가치가 이렇게 변질되고 이렇게 달라지고 이랬다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분명히 정관의 가치는 훌륭한데 그렇게 원사이드하게 강조하는 것만큼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지. 다른 쪽으로도 지금 사회 현상이 굉장히 많이 변했고 직업의 구성이나 직업의 다양성도 그 시절보다는 굉장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죄를 양명지원이라고 했으면 이 관을 이 부신지 이 본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내 몸을 세워 일으킬 수 있는 근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전에 어떤 가문, 명예, 권력, 그렇죠? 요즘 말하면 이게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을 파악하고 얘기하기 전에 내 몸 안에 요만한 종이딱지 하나 주잖아. 나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원래 난 이런 사람인데 난 이런 사람이라고 주잖아.
응? 이거예요, 이게 관이야, 관. 그러니까 이 관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겠어요. 그렇죠? 지금도 가치가 전혀 훼손되거나 달라지거나 이렇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데, 이게 사람한테는 그래서 이제 자식도 되고, 남자한테는 뭐 이렇게 직업도 되고, 뭐 직장도 되고, 일거리도 되고, 그러니까 뭔가 나를 이렇게 딱 컨트롤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지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쟤는 내가 내 에너지를 앞서서, 내가 추구해서 가는 타겟이고 방향성이고 안테나고, 관은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긴장시키는 거잖아요. 뭔가 목표 의식을 갖고 방향성을 갖는다라는 게, 거기에 사람이 향도되고 끌려 나가는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재관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뚜렷한 거예요. 그 목표감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막 인성하고 비겁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무관으로 식상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어사무사한 거지. 여기도 꼈다가 저기도 꼈다가 이 길이 아닌가? 다른 길 가볼까? 이런 거지. 그래서 특히 이제 또 관은 요즘은 다르죠. 다르지만 예전에는 뭐 불사이군이니 뭐 이렇게 한 임금을 안 섬긴다. 뭐 또 지엄이가 뭐 두 지아비를 안 섬긴다. 이건 그때 그 시대의 상황이었잖아요. 시대 가치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의 동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관의 동태를. 근데 이제 지금도 보편적으로 보면 관이 비교적 뚜렷하고 이런 사람들이 무난하게 잘 삽니다. 누릴 거 누리면서. 뭐 남들 눈에 보면 일단은. 그래서 이 관은 관을 극하는 게 뭐예요? 이거를 극하는 거는 겁재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극하는 거는 식신이나 상관인데 특히 상관은 그렇죠. 원래 상관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것도 정관 때문에 붙은 거예요. 응? 이름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하는 에너지의 음량이 바뀌어져 가지고 뭔가 이거를 극하기가 쉽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안정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포지션인데 그거를 자꾸 흔드는 거야. 요즘은 상관경관 돼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오히려 내가 상관경관 쪽으로 쓰는 거지. 옛날에도 그 사관원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임금한테 이빠른 소리하고 상소 올리고 뭐 이런 게. 그런 게 관에 대항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때는 비교적 제한적이고 제약 있고 한정적이고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뭔가 기존 질서를 엎으려고 하는 거. 이런 시민운동, 뭐 기자, 이런 뭔가 그 기존 틀을 감시하려고 하는 것, 감사원, 감독원,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다 어떤 상관을 쓰는 거거든요. 상관. 식신은 조금 달라요. 정관하고 대면하는 게 오행으로는 극하는 입장이지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호하는 거는 인이호관이라 그래. 인이호관. 그러니까 인성으로.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 입장이다. 그렇죠? 그러면 신금이 정관이란 말이에요. 정관인데 이 정관을 극하는 게 상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상관인데 여기 어딘가에 임수나 개수가 있어야 이걸 극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원국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운이나 세운에서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3년 뒤가 정민년이잖아요. 그렇죠? 갑목일간인데 신금을 쓰는 사람이 이런 글자가 없으면 요 정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관이 그대로 극을 하니까. 자, 이 정관은 어떤 관이에요? 지지에서도 있겠지. 이 사람이 갑술로 놓여 있거나 갑으로 놓여 있으면 상관의 동태가 더 강한 거예요. 내가 하는 행위나 내 말의 실수가 내가 지금 차고 있는 관을 자극하고 흔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주변에서 내가 그 뭐가 되는 거예요? 말실수나 구설이나 시비 뭐 이런 게 엮여가지고 좌천이 된다든지 승진해서 누락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시비 송사가 걸려가지고 법적인 문제로 비화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렇게 임계수가 있으면 어때요? 원국에 있거나 하면 이러한 화를 정임합으로 수국한대 합으로 그렇죠? 정계충으로 이렇게 해서 막아주겠죠. 인성했으면 어때요? 이렇게 들어오는 화를 물리쳐가지고 어때요? 이 관을 지켜주겠지. 원국에 이렇게 있으면 가보일주라고 하더라도 이미 내가 이 식상이라고 하는 거를 상관을 이걸 폐인한다 그래요. 이런 게 없으면 그대로 하고 싶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천방지축으로 먼저 질러대고 보고 이런 성향인데 이런 글자가 있으면 어때요? 말을 하더라도 조리 있게 그 말의 의미를 기승경결의 의미를 논리성을 가미를 해서 이런 글자가 있으면 남한테 설득력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글자가 없이 이렇게 있으면 오지랖이 되는 거고 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있으면 이런 운이 오더라도 그렇게 크게 비화되지 않아요. 문제거리가 있으면 자기가 사과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크게 번지지를 않죠. 근데 이런 글자가 없이 요런 환경에 이런 글자가 오면 관하고 나의 그러니까 이게 내가 반응하는 거죠. 내가 목이 생하니까. 이건 외부에서 오는 인자이기도 해요. 그럼 이런 요인하고 부닥치니까 여명 같은 경우는 남편을 밀어내는 인자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현상도 생기는 거고 여러 가지 상관경관적인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가 있으면 이게 보호가 된다. 그래 안정적인 게 되죠. 그러면서 원국에서는 관인상생도 되니까 그렇죠. 관의 혜택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운이 올 때마다 어때요? 관운이나 인성운이 올 때마다 승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무원인데 인성이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하고 이 사람이 훨씬 관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인연 인자가 훨씬 긴 거지. 왜냐하면 관을 안정시키는 인자니까. 그렇죠? 아니 운에서는 대운이든 세운이든 항상 공평하게 상관운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이런 글자가 있는 구조하고 없는 구조가 굉장히 다르다. 그리고 재관 인식. 인을 극하는 거는 재성이죠. 그렇죠? 재극인이니까. 그렇죠? 재성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원래 이게 재성도 길신이고 인성도 길신인데 요런 두 글자하고 요런 두 글자들은 같이 붙어 있으면 좀 불리해요. 천간에서. 길신들끼리 서로 극작용이 되기 때문에 하나를 좀 제대로 원래 의미대로 다 100% 못 써. 반감되거나 이렇게 차감되거나 이럴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재극인을 하는데 이 재성을 재성의 극으로부터 인성을 살려주는 거는 어때요? 겁재겠지. 그렇죠? 비견겁재. 비견겁재. 그래서 비견겁재가 겁이호인. 그러니까 이건 만약에 인수격이다, 인성격이다 이럴 때 객격이 떴으면 또 정관격인데 식상이 떴으면 객격인데 겁재가 떴으면 원래는 파격의 요인인데 깨지는 요인, 폐격의 요인인데 이런 글자가 있으면 성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폐중유성이라고 하는 거지. 이런 경우는 원국에 병도 있고 약도 있다. 오히려 그냥 병으로만 있고 아니면 약으로만 있고 이런 사람보다는 조금 능수능대한 게 있는 거죠. 이런 구질들이. 그러니까 그래도 이 사람 원국의 사이즈가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겁재가 보통은 이렇게 안 좋은 작용들을 많이 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그 격이 인수격일 때, 인수격일 때 아니면 인성이 긍정적이거나 좋은 작용을 할 때, 이렇게 재성이 있어서 재극인하려고 할 때는 겁재가 있어가지고 재성을 이렇게 컨트롤 해주면, 극을 해주면 괜찮다. 이런 거고, 식신을 극하는 거는 인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성이니까 인성을 이렇게 제지하고 제압해 주는 거는 재성이겠죠, 재성. 제의 호식. 그래서 이런 글자들, 그러니까 식상생재격이 그러니까 천간에 아까 전 시간에 살펴봤던 그런 구조 중에서 이런 글자에서 요 임수를 살리려면 관이호재니까 원래는 정관인데 이렇게 비견, 비견 이럴 때는 간목을 써도 돼요. 이 사람은 간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이걸 재생살이기 때문에 재생살이라고 하는데 재생살을 일간이 감당하지 못할 때는 그게 힘든 게 되는 거고 이 경우는 오히려 간목을 쓰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렇게 갑기합토해가지고 양인을 겁재를 합사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간에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이런 두 글자 중에 뭐 하나는 경금이나 신금이 천간에 놓이면 굉장히 좋죠. 굉장히 이런 경우 그렇죠? 이러면 뭐예요? 이렇게 그쵸? 재성을 식상으로 토생금하고 금생 수로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가 요 임수를 이렇게 이제 살릴 수 있는 이런 구조. 이런 구조고 이게 만약에 천간에 이렇게 식신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도 염양입니다. 염양인데 임술생이죠. 임술생의 이민생이에요. 이민생인데 이렇게 제격인 거죠, 그렇죠? 제격에 이게 재용식생하는 명으로 이렇게 재용식생하는 구조를 이렇게 쓰는 구조인데, 물론 제가 이렇게 인중에 간목이 이렇게 올라가고도 있는데, 요 식신으로 이렇게 생재하고 연결되고 있는데, 천간에 무토나 기토가 들어오면, 이런 경우는 똑같이 임수로 쓰는데, 천간에 무토나 기토가 들어오면 어때요? 그대로 뺏기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오픈돼 있어. 그냥 보는 사람이 임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10년에 한 번씩은 무기년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운에서. 필연적으로.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때는 피하기가 어려워요. 이럴 땐 차라리 그냥 다 뭐 하는 거 이렇게 접어놓고, 이런 구조들은 어디 가서 이렇게 돌을 닦아라. 아니면 뜯기기 전에 미리 주는 거지. 미리. 미리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 겁재들이 나와서, 이거를 가져가는, 이런 형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재성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무기토들이 요 인성이 들어와가지고 요 식신을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면 식신의 그 재성을 연결하는 그 근원 원천을 차단하려고 하면 이 간목이 보호를 해준단 말이에요. 간목이. 그래서 이렇게 식신하고 재성하고는 같이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훨씬 재가 창출되는 것이 어떻다? 안정적이다. 이게 가장 재관인식을 지켜나가는 가장 기준이 됩니다. 기본이. 요거를 머릿속에 그래서 이거를 이런 게 없이 관이 없이 재가 있거나 뭐 인성이 없이 관이 없거나 이거를 외로울 고자를 써서 고관, 고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관, 고재.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내가 사회에 인수격, 편인을 놓았단 말이에요. 편인. 그러니까 내가 사회적인 진로나 직장이나 직업이나 이런 쪽에 첫 번째 first 스텝을 배우는 걸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뭔가 편인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월지의 의미예요. 의미. 응? 그럼 일지에도 관이 있네, 그렇죠? 월지에 그렇게 있는데 월지에 비견들이 많이 있고 관이 정관이 이렇게 드러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배운 걸 가지고 아까 재성이면 관에서 내가 쓰겠다라는 거고 배운 걸 가지고 관으로 연결해서 이게 토생 화생 토하니까 순용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쓰겠다는 게 명예라든지 명성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이런 거를 추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경으로 누워 있으니까 그 성향이 더 강한 거지. 이건 사회적인 성향인 거잖아요. 네, 내가 직업적인 성향인 거예요. 근데 나도 내가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추구하려고 하는 성향이 더더욱 강한 거예요. 뚜렷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경자일주로 놓였다라면 얘기는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쓰기는 써도 항상 어때요? 나는 나름, 왜냐면 식상이라는 거는 내 개인적인 영역이거든. 일시는 중년 이후의 상황이니까. 뭔가 좀 갈등 요인이 있을 수가 있어. 내가 쓰는 관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하고. 그러면 관을 쓰더라도 좀 특수한 관이라든지 내 재주재능을 펼칠 수 있는 거라든지 그런 거면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 보고 이런 형태로 해서 천간의 구조를 가는 거를 격을 본다라는 격을. 격을 보고 나머지 요인들은 부수적이고 약간 부차적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격이 그렇게 뚜렷하게 성격이 안 돼 있어도 즉 남들 보기에는 변변치 않은 간판이고 타이틀인 것 같아도 실제로는 어때요? 굉장히 알차고 실속 있고 부자고 뭔가 성취를 이뤄나가는 구조들이 많아요. 불과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유튜브에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아예 없었어요. 소수이긴 하지만 어때요? 신종 직업인데도 요즘 많이 좀 선망을 하는 쪽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실제적인 무슨 어떤 자리나 권력이나 권한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든지 지명도라든지 유명세라든지 이런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쨌든 격에서 있어지는 부분하고 원국의 상황하고 또 앞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운에서 작용되는 이런 부분들하고 서로 매칭이 돼가지고 이 사람의 유불리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구조는 이렇게 떠 있으려면 관이 이렇게 뭔가 그 관의 뿌리 자체가 튼튼해야 돼요.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안 이밀세. 이래야 그 관으로 내가 그 자체로 뻗팅기는 거지. 이렇게 무토나 어디 기토가 이 두 글자 중에 하나가 있으면 이게 뭐가 돼? 인이 호관이 돼가지고 웬만한 바람에 안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관이 운에 따라서 뭐 대운이나 세운에 따라서 관이 뭔가 합되거나 충되거나 이럴 때는 자리를 옮기는 거지. 한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20년, 30년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계통에는 있지만 그런 운이 올 때마다 어때요? 구설 생기고 시비 생기고 그렇잖아요? 항상 수운 다음에는 목이 오잖아요. 그렇죠? 아니 목이 와야 살아나겠잖아. 관이. 그런 패턴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관이 약한 에너지냐? 약하진 않잖아. 술년에 5일이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쓰러지잖아요. 내 관은 쓰러지잖아. 근데 힘들어. 그때마다 움직여야 되니까. 이게 느껴지세요? 이런 게? 제가 이렇게 그 이야기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글자를 그런 형태로 내가 써. 인생에 있어가지고. 처음에 천년에 시작할 땐 몰라. 저는 이게 부모들까지 치면 뭐 이렇게 초등학생, 뭐 중학생부터
70대 후반